차트에 신 100만 원 매수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트레이딩뷰 탑 오서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한 어제 비트코인이 10%가량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날 폭락을 한 게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을 다시금 좀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제 공식 채택하기 전에는 좀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현실화가 되자 폭락을 하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식 화폐 채택을 앞두고 개미들은 9월 7일을 비데이, 비트코인 데이로 지정을 하고 30달러어치 비트코인 사기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법정화폐 채택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니까 비트코인이 바로 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긴급 진단, 비트코인 대폭락의 전조인가? 오늘 비트코인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소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아이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월별 종가 마감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월별 종가 마감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초록색은 이제 양봉 마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강세 시장으로 이제 월 종가 마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칸은 음봉 마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약세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9월의 흐름입니다. 9월의 흐름. 자, 보시면은 2017년 9월에는 마이너스 8.62%가 하락하며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5.98%가 하락하며 음봉 마감되었으며 2019년에는 마이너스 13.51%가 하락하며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7.52%가 하락하며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9월은 전통적인 약세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에 이제 2021년 9월에 현재 월별의 월별 캔들의 시가는 47,00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47,000불에 이제 주가가 하방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음봉 마감, 약세 시장을 의미하게 되겠고 47,000불 이상으로 월별 종가 마감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강세 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9월에 이미 시가인 47,000불 하방 이탈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1년 9월에도 다소 음봉 마감, 약세 시장으로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9월 상황을 보면 모두 좀 음봉을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47,000달러 선 지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일단 그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좀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은 첫 번째 다우이론 관점과 다이버전스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 이제 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꾸준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해당 다우이론 관점과 다이버전스 형태에 대해서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또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다우이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상승 국면이라고 하면 고점이 점차 상승하며 저점도 점차 상승하는 이러한 형태를 다우이론 관점상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며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다우이론의 하락 국면을 보시면은 저점이 점차 낮아지며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다우이론 관점상 하락 국면에 있다. 하락 파동 이제 다우이론 관점상
다소 9월은 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다이버전스도 로 나뉘어집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는 분명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지표상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경우 이를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란 주가의 저점은 분명 낮아지고 있으나 보조지표상 저점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 우리는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이버전스 형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볼 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4월 대상승장에서 나왔던 그런 다이버전스의 형태와 비교하면서 어느 이제 유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 2월부터 4월 대상승장에서 나왔던 이제 다이버전스의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고점은 분명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지표 상대 강도 지수인 RSI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고점은 보조지표상 고점은 더더욱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이러한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로 인해 시장이 약세 시장으로 다소 하락장으로 이제 진입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고점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지표 RSI의 이제 수치를 보시면은 오히려 보조지표는 반대로 고점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도 2021년 2월과 4월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은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지표상 고점은 낮아지는 약세 다이버전스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9월은 다소 약세 시장의 진입에 대해서 다소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시는 게 옳다 보입니다. 네, 지금 다우이론과 다이버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약세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보조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올 것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힌트도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자, 분명 올해 2월에서 4월에서도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을 때 단기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도 분명 이제 급락이 진행되고 있으나 올해 2월과 4월과 같은 어떤 프랙탈 구조로 비슷한 어떤 구조적 형태로 유사성을 띄워준다면은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나 이제 저는 이제 고점은 높이기는 이제 힘들다고 9월은 이제 높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한 최대 고점은 49,500불에서 5만 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 이상은 상승하기가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저항 레벨을 의미하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또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 해당 이제 프랙탈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 현재 이 캔들, 이 음봉 마감 아주 큰 이 음봉 마감이 현재 이 음봉 마감 전일 나왔던 음봉 마감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캔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시점에 하락률을 보시면은 약 7.8%가 추가적으로 하락됨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시장에 대해서도 저점을 더욱더 이탈한다면은 마이너스 한 7.8% 정도 찍어 보시면은 최대 아마 저점을 더욱더 이탈한다고 할지라도 한 보시면은 39,500불에서 한 4만 불대 가격 해당 가격대에서는 아주 강한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고 최대 상승 가능한 맥시멈 선은 49,500불에서 5만 불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급하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봤는데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지지선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홀딩하고 존버를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것은 이제 또 대부분이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 차트는 알트코인에 투자할지라도 비트코인 차트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데 그러나 투자자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도미넌스 차트의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이제 쌍봉 더블탑이라고 합니다. 오, 네. 더블탑 패턴을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구조대라고 하는데 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얼른 빠져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특히 이제 신규 매수 포지션은 다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자제하여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2021년 2월에서 4월 차트를 보시면은 한 3, 4일 뒤에 이제 한 마이너스 7%가 더 하락하며 단기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은 뭐 한 3, 4일 뒤에 추가적인 더 급락이 나왔을 때 한 39,000불에서 한 4만 불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신규 매수 진입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혹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 지금도 충분히 뭔가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길게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짧게 단타 트레이딩으로 끊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구조대가 오면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겠고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이런데 알트코인들에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알트코인들 시장 상황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떨까요? 자,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역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도미넌스란 시장의 지배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하락하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오히려 급상승하는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때는 다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상승하며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하락하는 알트코인의 하락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이죠. 2021년 7월 30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며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크게 반등하는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유율 차트도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점유율 관점상 지금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 관점에서는 쌍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은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쌍봉을 찍었다. 이것을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 관점에서 보면은 더블탑 패턴으로 보이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은 점차 낮아지는 다소 9월은 약세 시장이 다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약세장이 좀 연출 예상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오늘 또 신규 매수할 코인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루프가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의 선박 검사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콘 대표인 김종엽 대표는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해양 선박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검사기관의 행정 서비스 질 그리고 선주들의 편의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이콘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아이콘입니다. 제가 지금은 9월은 약세 시장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비트코인 시장 차트를 보셨다시피
단기 반등은 또 강하게 나와줍니다. 네. 문제가 고점을 낮추지 못할 뿐이지 네. 단기 반등은 또 괜찮게 나와주었던 어떤 그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번에 아이콘에 대해서 매매 진입을 했을 때 이때는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가시는 이제 단타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자, 좋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9월 17일 아이콘 2.0 이제 메인넷이 출시 및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메인넷이 아닙니다. 네. 이제 아이콘 재단에서 공식 이제 트위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인 IC에 대해서 이제 네. 곧 저희가 이제 아이콘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이콘 홀더들에게 신규 프로젝트인 ICE에 대해서 네. 스냅샷을 찍어서 1대1 비율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오. 공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스냅샷이나 에어드랍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아주 큰 빅 호재로 호재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이미 이제 아이콘 재단에서 그런 이제 거래소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지금 확정 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네.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 공지만 띄워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확정 일자가 나오는 순간 이미 그때는 너무 큰 반등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확정 일자가 나오기 전에 알트코인을 미리 선매수해서 그런 어떤 기대 수익을 높여보는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아이콘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약 한 달간 172%가 상승하였습니다. 네. 지금 다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매수 시점은 1,450원대를 1차 매수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1,300원대를 2차 매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가격대는 뭐 상승비가 172%에 비해 하락비는 한 30%에서 38% 정도 되는 이제 하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영역이라고 보고 해당 가격대에서 아직은 시장 가격이 1,600원이라 매수 가격까지 도달되지는 않았지만 네. 조금 더 하락을 해 준다면은 이제 1,450원대에서 1차 분할 매수, 1,300원대에서 2차 분할 매수로서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1,680원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성공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프랙탈 구조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과거라고 해봤자 올해 2월부터 4월밖에 안 되는데 해당 시점에 이제 저점이 다소 낮춰지는 움직임이 더욱더 나아졌기 때문에 아이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격을 낮춰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00원대에서 1,450원대에 이제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젯밤 갑자기 나온 급락세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 한번 해봤고요. 신규 매수 코인 아이콘도 매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